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이재환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고른 픽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 뭐예요 이거? 오이입니다. 왜 오이를 갖고 오셨어요? 키워드 보시죠. 아, 무슨 키워드이길래? 네, 오이 열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스튜디오에 들고 오셨군요. 화산의 나라 아이슬란드, 뜨거운 용암만큼이나 핫한 채소,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 Hefur þú verið að koma að tómum kofanum í leitinni af gúrkum og ekki skilið hvert þær hafa nú allar horfið? 최근 오이 소비량이 2배 넘게 늘면서 오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Supermarkets made the viral cucumber like salad thing. They're sold out in Iceland. 오이 열풍의 중심엔 캐나다의 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떡볶이나 비빔밥은 물론 김치까지 직접 담그는 영상으로 유명합니다. 한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오이 무침 영상을 올린 건데요. 액젓에 참기름까지 완전 한국식이죠. 아, 재료도 제대로네요. For hangover, by the way. 수치해서. 이 영상이 폭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에서 너도나도 오이 무침 만들기에 나선 겁니다. I went up to an employee to ask him where their cucumbers were, and he looks at my cart and then looks at me and says, I swear to God, if you ask me where the cucumbers are right now, I'm gonna myself. 오이 무침 열풍이 가져온 오이 품귀 현상, K푸드의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야, 그렇죠. 오이 무침은 못 참죠. 아이슬란드에서 오이 열풍이 참 엄청나네요. 네, 영상을 올린 로건은 팔로워 수가 6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요리 인플루언서인데요. 네. 한국 음식도 많이 올려서 국내 팬들 사이에선 로장금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오이 샐러드 해시태그만 무려 64만 건이 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레시피뿐만 아니라 샐러드 통까지 따라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흔드는군요. 심지어 간장과 쌀, 식초 등도 덩달아서 3배 가까이 뛰었다고 해요. 판매가. 네. 한국어로 쓰인 재료들이 아무래도 호기심을 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전 좀 재밌는 게 우리 한식이 캐나다 인플루언서로부터 소개가 되어서 멀리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참 재밌고 그리고 이게 참 한식에 대한 왜 이렇게 관심이 특히 아이슬란드에서 터졌나 참 싶거든요. 네, 거기에다 아이슬란드 특유의 환경적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가 겨울이 길다 보니까 대부분의 채소를 온실 재배를 하는데요. 네. 오이도 99% 온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이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이 농작물 교체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끝나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고요. 학교 네. 급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영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같이 겹친 거네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조미료까지 3배 팔렸다고 하니까 참 K푸드 열풍이 대단한 것 같고 교수님 혹시 보셨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어린이가 라면을 선물 받고 막 봤어요. 감격해서 봤습니다. 네네네. 아유, 정말 그 신드롬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울더라고요. SNS에 뭐 매운 라면 챌린지도 유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아마 지난 8일일 건데요. 덴마크에서 정말 재미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바로 선상에서 열린 라면 선상 파티였습니다. 매운 라면 is back. 말 그대로 매운 라면이 돌아온 걸 환영하는 행사였습니다. 저 자리였군요. 네, 이게 원래 이 덴마크 정부가 지난 6월 이 매운 라면은 펩사이신 함유량이 너무 높아서 건강에 해롭다 이런 이유를 대고 매운 라면을 리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매운 라면 회사가요 이 캡사이신 수치가 기준 안에 있는데 왜 그랬냐 또 이런 공박 자료를 내 가지고요 그 리콜 조치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어떤 그런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축하 파티였군요. 맞아요. 네. 한국 라면이 해외에서 인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 수치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네. 라면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9.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하나로 1조 2,600억 원입니다. 네. 수출액이고요. 이게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약 5만 4천 대 수출 금액과 맞먹고요. 라면이 네.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 면발을 풀면 지구를 약 2,500바퀴 넘게 돌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아,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재미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픽도 살펴볼게요. 김재천 교수님 준비하셨죠? 네, 아마도 많은 직장인들이 이걸 보면은 환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 저도 직장인인데요. 뭘까요? 네, 바로 연락 끊을 권리입니다. 연락을 누구랑 끝낸다는 건가요? 영상에 답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26일 호주에서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습니다. This morning, right to disconnect laws kick in across the country, giving Aussies the legal right to ignore work-related contact after hours. Pre 9 a.m. What are we doing here? Let's just go home. All right, let's go home. 네, 호주 정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와. Trying to bring back a bit of work-life balance for Australians' lives. 하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거란 우려와 위반한 회사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Adding rights, more rights for workers for something that is just part of a normal working relationship is unreasonable. 이제 호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 외 연락을 끊을 수 있게 됐고 노동계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a wonderful idea. I think we need to have our switch off time. We all need to relax. We all... 아니 그러니까 퇴근한 순간 연락을 안 받아도 된다. 진짜 이메일도 답신 안 해도 되고 전화도 안 받아도 되고 그래도 돼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이 법은요, 이 공정근로법 개정안 2024에 포함된 어떤 그런 조항인데요. 네. 그러니까 right to disconnect, 연락 끊을 권리라는 것이죠. 이 업무 시간 외에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전화나 메시지, 또 이메일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위반 시에 벌금도 따릅니다. 개인은 우리 돈으로 약 1,700만 원, 법인의 경우에는 약 8,500만 원 정도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호주에서 일을 했다면 벌금거나 냈을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저녁 시간에 좀 메시지 보내시고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야. 호주에서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그렇습니다. 법이 이제 네.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저 좀 재밌는 것이 이런 법이 만들어질 정도면 호주 직장 문화가 어지간히 퇴근 이후에 연락을 많이 하는 그런 문화인가 봅니다. 네, 호주 사무직 직장인 87%가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는다고 해요. 네. 아마 우리나라 직장인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네. 예,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호주 직장인들은 주당 평균 5.4시간을 무급으로 초과 근무했고요. 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주당 4.6시간에 비교해 보면 약 17%더 근무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못 받은 돈을 계산해 보면 연간 1,300억 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8조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엄청나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역으로 봤을 때는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죠. 인상을 팍 쓰시네요. 아니죠. 호주 기업이나 야당 의원들은요,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네. 그로 인해서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도 낮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끝낼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연락해야 되는데. 물론 그럴 땐 받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 이후라도 급한 경우 끊어버리거나 하게 되면 부당한 거절로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떤 게 급한 거냐? 또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 사안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었을 경우는 호주의 공정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갖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럴 경우 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이 중견기업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법을 시행하고 하지만 정규직 직원이 15명 미만인 그런 이제 소규모 회사일 경우에는 네. 내년 8월에 시행하자 이제 이런 어떤 타협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호주의 연락 끊을 권리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